하은아, 봉숙 할머니는 절규하며 집 안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기가 자욱했고 불길은 마당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구하러 갈게. 떨리는 발로 몇 걸음 내디뎠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구였습니다. 아기의 곁을 지키던 백구가 불길이 다가오자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깊숙한 곳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타나는 이 마을은 집이 20채도 안 되는 아담한 곳이죠. 그 중에서도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나지막한 기와집 한 채가 유독 눈에 띕니다. 이 집에는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김봉숙 할머니, 올해 78살입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아직 정정하신 분이죠.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살피며 작은 텃밭을 가꾸는 모습이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그런 봉숙 할머니에게 요즘 가장 소중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생후 6달 된 손녀 하은이를 키우는 일이죠. 작고 귀여운 하은이는 할머니의 늦은 나이에 찾아온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동그란 눈에 복스러운 볼살, 그리고 가끔씩 짓는 천진한 미소는 봉숙 할머니의 마음을 사르르 녹여놓습니다. 하은이가 울 때면 할머니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졌고, 하은이가 웃을 때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의 엄마인 유진이는 28살입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성실했던 유진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운명 같은 만남으로 강민호와 결혼식을 올렸죠.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치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본 봉숙 할머니는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남편 강민호는 33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청년입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외모의 말수는 적지만 한 번 한 말은 꼭 지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봉숙 할머니는 손녀를 얻게 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민호는 출산 후 3주를 유진과 아기 하은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한 신혼부부였죠. 밤에 하은이가 울면 번갈아가며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우유를 먹이며 부모가 되어가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민호는 원양어선 기관사로 승선해야 했거든요. 떠나는 날 유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배웅했습니다. 민호도 마음이 아팠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하은이 잘 키워줘. 그렇게 말을 남기고 민호는 긴 바다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봉숙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저리 떠나긴 처음 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마음이 무거웠지만 딸과 손녀를 위해 묵묵히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았죠. 유진이는 출산 후 몸조리를 하며 어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틈틈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죠.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유진이 옆에는 늘 하은이가 있었고 그 옆엔 또 다른 가족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백구였습니다. 이 집을 10년 동안 지켜온 진돗개죠. 하얀 털에 검은 점이 있어서 백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백구는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였는데 하은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하은이 옆을 절대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은이가 울면
백구가 먼저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며 달래려 했고 하은이가 잠들면 그 옆에 조용히 누워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하은이의 든든한 형이나 보호자가 된 것 같았죠. 봉숙 할머니는 그런 백구를 보며 늘 고마워했습니다. 백구야, 너도 우리 하은이가 예쁘지? 하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며칠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서울로 떠난 것입니다. 잠시 일 보고 올게요라는 말만 남긴 채였죠. 벌써 열흘째입니다. 봉숙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래 떠나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밤마다 뒤척이며 딸을 걱정했지만 하은이 때문에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하은이는 엄마가 없어도 할머니 품에서 잘 자라고 있었지만 가끔 엄마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일 때면 할머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은이, 엄마가 곧 올 거야. 봉숙 할머니는 하은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도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이 작은 집엔 걱정과 기다림이 가득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떠난 지 열흘째 되는 날 따뜻한 오후 햇살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봉숙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은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 마당에 요를 깔고 누워두었습니다. 백구는 어김없이 하은이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죠. 백구야, 우리 하은이 잘 봐줘야 한다. 봉숙 할머니가 말하자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여야 했습니다. 장독대에서 작년에 담근 된장을 떠와서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냄새였죠. 봉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 가스레인지를 확인해 보니 오래된 호스 연결 부분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언제부터 이랬나? 할머니는 당황하며 가스밸브를 잠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가스에 닿으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불은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래된 목조 가옥이라 불이 붙기 쉬웠거든요. 봉숙 할머니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은이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은아, 봉숙 할머니는 절규하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불길이 마당 쪽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력감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너를 구하러 갈게.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78살의 나이에 불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죠. 할머니는 절망에 빠져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 멍, 멍.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하은이 곁을 지키고 있다가 불길이 번져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짖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구는 재빨리 하은이가 누워있는 요 끝을 입에 물고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연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불길이 거세져 갔습니다. 백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은이를 감싼 겉사개를 입에 물었습니다. 진돗개의 본능인지 어미개가 새끼를 옮기듯 하은이를 감싼 겉사개의 귀퉁이를 물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는 울지 않았고 마치 백구를 믿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죠. 백구는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소 수없이 다녔던 길이라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거든요. 불길이 백구의 털을 핥았습니다. 뜨거운 불기운에 백구의 앞발과 귀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침내 백구는 불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백구는 그제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앞발과 귀에 입은 화상 때문에 신음소리를 냈지만 그래도 하은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백구야. 봉숙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하은이는 기적처럼 무사했습니다. 그 으름이 조금 묻었을 뿐 다친 곳은 전혀 없었죠. 할머니는 하은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보고 급히 온 것이죠. 이장님을 비롯해 마을 어르신들이 물을 길어 나르며 진화 작업을 도왔습니다. 얼마 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대원 중 한 명이 봉숙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분은 없으신가요? 할머니는 하은이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백구가 아기를 구해냈어요. 이게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방대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개가 불 속에서 아기를 구해낸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화상 치료를 받아야겠어요. 그들은 백구를 응급 처치해준 후 동물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봉숙 할머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봉숙 씨, 우선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집은 다시 지으면 되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장님 댁에서 하은이를 재우며 봉숙 할머니는 백구를 생각했습니다. 백구야, 너 때문에 우리 하은이가 살았구나. 멀리서 들려오는 백구의 작은 신음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화재가 난 지 이틀 후 마을은 여전히 타다 남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봉숙 할머니는 이장님 댁에서 하은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죠. 하은이는 다행히 멀쩡했지만 할머니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백구가 입은 상처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백구는 앞발과 귀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완전히 나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봉숙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가서 백구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가 마을에 찾아온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화재 사건을 정리하던 중 백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가 봉숙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KBS 안동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백구라는 개가 아기를 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백구의 용감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숙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기자는 카메라맨과 함께 화재 현장을 촬영하고 봉숙 할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봉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부엌에서 불이 났는데 마당에 있던 손녀가 생각나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런데 백구가 아기를 입에 물고 나온 거예요. 연기가 자욱한데도 기를 잃지 않고 인터뷰 도중 봉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백구가 아니었으면 우리 하은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기자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동물병원에서 백구를 촬영했습니다.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는 백구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죠. 수의사 선생님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정도 화상을 입고도 아기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모성애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충성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백구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아기를 안고 나온 진돗개, 백구. 이 작은 마을의 기적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뉴스를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이장님 댁으로 찾아와서 봉숙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백구 참 기특하다. 우리 마을 영웅이야. 하은이가 복이 많아서 저런 개를 만났나 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뉴스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백구, 진돗개 영웅, 아기 구한개 같은 단어들이 올라왔죠. 전국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방송사 기자들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봉숙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이야기를 해야 했지만 백구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우리 백구는 원래도 영리한 개였어요. 하은이가 태어난 후로는 더욱 그랬고요. 마치 하은이를 자기 새끼처럼 돌봤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진짜 감동이다. 걔도 저런데 사람은 뭐하나. 백구야 고마워. 얼른 나아라 같은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구의 치료비를 보내겠다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봉숙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봉숙 씨,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백구 치료비는 물론이고 집 다시 짓는데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봉숙 할머니의 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전국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딸 유진이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봉숙 할머니는 하은이를 재우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유진이의 방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타다 남은 집에 가서 유진이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유진이의 방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유진이의 물건들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침대 옆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하은이의 출생신고서, 사본과 남편 강민호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민호가 돌아오는 날까지 하은이 곁에 있어줘요. 전 꼭 다시 돌아올게요.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봉숙 할머니는 쪽지를 읽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지, 왜 무섭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유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유진이의 쪽지를 발견한 지 이틀 후 봉숙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딸이 왜 무섭다고 했는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습니다. 하은이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유진이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어서 마을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와서 봉숙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장님이 봉숙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봉숙 씨, 손님이 왔어요. 할머니가 나가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서울에서 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서울에서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봉숙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와 친한 지인입니다. 유진 씨가 아기를 제게 맡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가 언제 그런 말을? 남자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께서 아기 돌보시기 힘드실 것 같다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제가 돌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이가 하은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리가 없었거든요. 봉숙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증거라도 있어요? 남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통화로만 했어서 문자는 없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할머니, 사실 유진 씨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돌아올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데려가야 해요. 이장님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유진이가 직접 연락을 하지 왜 당신이 와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장님의 질문에 남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유진 씨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고. 남자의 말이 점점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봉숙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은이는 절대 못 보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의 부드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조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유진 씨가 정말 그렇게 부탁했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직접 연락을 하겠죠. 당신은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하은이는 절대 못 보내요.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협박조로 말을 바꿨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해요. 저도 할 일이 있거든요. 이때 이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할머니를 협박하는 거요? 협박이 아니라. 남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장님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겠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이장님의 단호한 말에 남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신분증은 차에 두고 왔어요. 남자가 얼버무리자 이장님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럼 차 가져와서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유진이와 통화한 기록도 보여주시고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오겠어요. 유진 씨한테 다시 연락해보고. 그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이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수상하니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장님은 이미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점점 초조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남자의 신분을 확인했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남자는 최근 몇 달간 여러 지역에서 아이 유괴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입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사건 사고를 파악한 다음 가족인 척하고 나타나서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어요. 다행히 신고해 주셔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봉숙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의심하지 않고 하은이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할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장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봉숙 씨가 영리하게 대응해 주셔서 큰일을 막았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요. 경찰은 남자를 연행해 갔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봉숙 할머니는 하은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하은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나쁜 사람들한테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하은이는 할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유진이가 더욱 그리워졌거든요. 딸이 빨리 돌아와서 함께 하은이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동물병원에 있는 백구도 걱정되었고 모든 것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기꾼 박민수가 체포된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봉숙 할머니의 기지에 감탄했습니다. 봉숙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요즘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다 있어.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할머니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봉숙 할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딸 유진이의 행방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 무서워서 말도 못했다는 쪽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딸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며칠 후 백구가 동물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앞발과 귀의 화상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어야 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와 하은이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못했죠. 백구야, 아프지? 봉숙 할머니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조용히 할머니 손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보러 와서 간식도 주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을 영웅이야. 정말 대단한 개다. 백구는 하은이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다친 몸이었지만 여전히 하은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울면 가까이 가서 지켜보고 하은이가 웃으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계속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백구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새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돈도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장님이 봉숙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봉숙 씨, 집 짓는 일은 걱정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드릴 테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딸 유진이의 귀환이었습니다. 매일 밤 하은이를 재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어디 있니? 빨리 돌아와라. 하은이도 점점 엄마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문 쪽을 바라보며 옹알이를 하는 모습이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봉숙 할머니는 이장님 댁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하은이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텔레비전을 켜두었는데 갑자기 화면 아래쪽에 흘러가는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평양 해역에서 고립됐던 한국 국적 원양어선 6개월 만에 귀국 예정.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자막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원양어선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호가 탄 배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본격적인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자가 항구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는데 뒤쪽으로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 그리고
그 특유의 걸음걸이까지 분명히 강민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민호다. 민호야. 이장님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민호가 나왔어요. 우리 사위가. 하지만 이미 화면은 바뀐 후였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분명해요. 우리 민호 맞아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정말 돌아온 것인지, 언제 마을로 내려올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설렜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돌아온다.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마을 입구까지 나갔습니다. 혹시 민호가 올까 봐서였죠. 하지만 오전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계속 기다렸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할머니는 다시 이장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안 왔네요. 이장님이 위로했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일쯤 올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하은이를 재우면서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정말 오고 있어. 할머니가 확실히 봤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을 거야. 하은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백구도 할머니의 들뜬 기분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문 쪽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밤늦게 정말로 마을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냥 지나가는 차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며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작은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기다림이 곧 보상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도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유진이도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늦게 들렸던 자동차 소리의 정체는 다음 날 아침에 밝혀졌습니다. 봉숙 할머니가 하은이에게 아침 우유를 먹이고 있을 때 이장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봉숙 씨, 민호가 왔어요. 정말 민호가 왔어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우리 민호가? 네, 마을 회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너무 늦어서 오늘 아침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봉숙 할머니는 급히 하은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구도 뒤따라왔죠. 마을 회관 앞에는 정말로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사위의 모습에 할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바다의 거센 바람과 소금기에 그을려 있었고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봉숙 할머니를 보자 달려와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민호는 할머니 품에 있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갓 태어났을 때보다 훨씬 많이 자란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하은아, 아빠야. 아빠가 돌아왔어. 민호가 손을 내밀자 하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연락도 없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엔진 고장이 났어요. 무인도 근처에서 표류하다가 작은 섬에 상륙했는데 그곳에 6개월 동안 고립돼 있었습니다. 민호의 설명에 따르면 원양어선의 엔진이 갑자기 고장나면서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작은 무인도를 발견해서 상륙했지만 통신 장비가 모두 망가져서 외부와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물과 식량도 부족해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유진이와 하은이 생각만 했어요. 꼭 살아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쯤 지나가던 외국 화물선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유럽으로 가는 배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데 또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여기로 왔어요. 유진이는 어디 있어요? 봉숙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이는 한 달 전에 서울로 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로요? 왜요? 잠시 일 본다고 했는데 벌써 열흘이 넘었어. 민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때 이장님이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민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에 불이 난 것, 백구가 하은이를 구한 것, 사기꾼이 나타난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이 났다고요? 그럼 어머니와 하은이가 얼마나 위험했을까? 민호는 자신이 없었던 동안 가족들이 겪은 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민호의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백구 앞에 무릎을 꿇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는 동안 하은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민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백구는 조용히 앉아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하은이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고마워. 민호는 백구의 붕대 감긴 앞발과 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다쳤구나. 하은이 때문에. 백구는 민호의 손을 하드며 괜찮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타다 남은 집터를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결혼해서 유진이와 함께 살던 작은 방 하은이가 태어나서 처음 잠들었던 곳이 모두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너진 집을 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 지으면 돼요. 봉숙 할머니가 옆에서 위로했습니다.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도 도와준다고 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좋은 집을 지을게요. 어머니와 하은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민호의 마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이가 왜 연락 없이 사라진 건지, 언제 돌아올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왜 이런 큰일이 있었는데도 연락이 없을까요? 봉숙 할머니는 유진이가 남긴 쪽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섭다고 했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민호는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하은이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을 드디어 안게 되었지만 아내가 없으니 마음이 온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어디 있니? 빨리 돌아와줘.
민호가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봉숙 할머니와 민호는 이장님 댁에서 하은이를 돌보며 유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갔죠. 그날도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백구도 민호 옆에 앉아서 함께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에 2번밖에 오지 않는 마을 버스였죠. 민호는 별 기대 없이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버스가 마을 정류장에 멈추더니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민호는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춰진 얼굴을 보는 순간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진이다. 정말로 유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유진아. 유진이는 민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민호야? 민호는 달려가서 유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진아, 나야. 내가 돌아왔어. 유진이는 민호를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미안해? 내가 늦게 돌아온 게 미안하지. 민호는 유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유진이는 민호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민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봉숙 할머니도 하은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진아. 유진이는 어머니를 보자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하은아. 하은이를 보는 순간 유진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나는 딸이 조금 더 자란 것 같아서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은이도 엄마의 냄새를 기억하는지 울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유진아, 그동안 어디 있었니? 왜 연락도 안 했어? 봉숙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민호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배가 실종됐다고.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네, 한 달 전쯤에 전화가 왔어요. 민호가 탄 배가 태평양에서 실종됐다고, 생사를 알 수 없다고.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회사에 가서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려고. 유진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직 확실한 소식이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매일 회사에 가서 소식을 기다렸어요. 민호는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도 말 못했어요. 하은이까지 걱정하게 할까봐. 유진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민호를 봤어요. 원양어선 승무원들이 구조됐다는 뉴스에서. 유진이는 그때의 감격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봉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온 거구나. 우리도 뉴스에서 민호를 봤어. 네, 어제 밤늦게 버스를 타고 왔어요. 너무 늦어서 오늘 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민호는 유진이의 고생을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내가 연락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유진이는 민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때 백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유진이는 백구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구는 유진이의 손을 핥으며 반가워했습니다. 하은이를 구해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장님도 나와서 가족의 재회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가족이 다 모였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서 유진이의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이장님 댁 작은 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민호와 유진이는 하은이를 가운데 두고 누워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제 정말 끝났구나. 유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이제 다시 시작이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은이는 부모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백구는 방 앞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집은 타버렸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돌아온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마을 곳곳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작은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새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타다 남은 자리에 예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온 후원금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어진 집이었죠. 마당도 넓어져서 하은이가 뛰어놀기에 충분했습니다. 새 집 마당 한편에는 백구를 위한 특별한 집도 만들어졌습니다. 백구 전용 궁전이라고 하은이, 아빠 민호가 농담 삼아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백구는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활발해졌습니다. 앞발과 귀에 난 상처 자국은 남아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백구가 영웅이라는 증거 같았습니다. 민호는 마을 근처 정비소에 취직했습니다. 바다로 나가지 않고도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봉숙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수입은 줄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유진이는 마을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유진이의 능력을 알아본 센터장이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유진이는 매일 하은이를 돌보면서도 마을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봉숙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여유를 찾았습니다. 손녀 하은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벌써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옹알이도 늘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백구 없었음 우리 집은 다 끝났지. 개가 아니고 천사지, 천사. 백구를 볼 때마다 고마워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을 영웅이라며 애정을 보였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9달이 되었습니다. 백구의 꼬리를 잡고 까르르 웃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백구는 하은이가 꼬리를 잡아당겨도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은이가 웃으면 함께 기뻐하는 듯 꼬리를 더욱 신나게 흔들었죠. 백구야, 우리 하은이랑 잘 놀아줘. 유진이가 말하면 백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하은이가 낮잠을 잘 때면 백구는 조용히 그 옆에 누워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하은이의 든든한 보디가드 같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네 식구는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백구와 함께 놀아주고 있었고 유진이는 하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봉숙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신기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불이 모든 걸 태워버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좋아졌네.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전보다 더 큰 집, 더 넓은 마당,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끈끈해진 가족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없는 동안 하은이 돌봐주시고. 무슨 소리야? 우리 하은이 키우는 게 고생이냐? 오히려 행복했어. 할머니의 대답에 유진이는 감동했습니다. 민호도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리고 백구도. 민호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우리 가족의 영웅이야. 그때 하은이가 갑자기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또렷하게 한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은아, 다시 한번 말해봐. 아빠. 하은이는 까르르 웃으며 아빠를 다시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고 봉숙 할머니는 손뼉을 쳤습니다. 백구도 신이 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이 가족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가족들은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유진이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백구는 그 옆에서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와 유진이는 서로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유진이가 속삭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맞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봉숙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해야겠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고 백구는 잠든 하은이를 지켜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마당에서는 백구가 하은이를 지키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하은이가 잠결에 움직이면 백구는 고개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하은이가 자라면 뭘 해주고 싶은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백구는 식탁 밑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불길은 한때 이 가족의 모든 것을 태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용기와 가족들의 사랑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예전보다 더 큰 집, 더 깊은 사랑, 그리고 더 밝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네 식구와 백구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마을의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